자격사항이 필요 없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업자 없어도 돼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거기에 그냥 글 올리면 내가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바로 시작해서 그냥 일주일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네요. 왜냐면 이게 진짜 블루오션 사업이에요. 완전 미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하는 20대 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맞죠? 기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한번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모객을 한다. 어디서 모객을 하죠? 지금 놀면서도 월에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선에서 월에 얼마를 벌고 계시죠 지금? 월에 순수익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한 2천 이상 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에 2천 이상. 지금 나이가 근데 어떻게 개미 목소리는 제가 돈 밝히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나이는 이제 만 27살. 27살에 월에 2천만 원 순수익. 근데 제가 이것만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 사업에 한해서는 이 사업 한해서 2천이면 다른 사업 다 합쳐서는 더 많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이 일이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는데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게 첫 사업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부터 뭐 오픈마켓 그 다음에 F&B, 카페랑 와인바 다 온오프라인을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다 해보다가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만나던 사람만 만나게 되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가들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필드의 사람들을 만나서 좀 사업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이 모임이 이렇게 커진 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모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제 좀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커뮤니티 모임, 뭐 와인 모임이 될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고 그 이해하시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커뮤니티 모임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듣기로 일주일에 뭐 많이 일을 해봐야 한 5-6시간 일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어떤 식의 구조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객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이 교류의 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프라인 모임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온라인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 충분히 모임을 할 수 있고 저가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이 오프라인 쪽이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으로 우선 뭐 플랫폼이 됐든 자사가 됐든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미리 다 결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곧 참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곧 매출이고 뭐 참갑이 곱하기 인원수가 되면 그게 매출이에요. 그 회당 모임의 매출. 근데 거기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모임의 형태는 좀 파티형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식재료비, 인건비, 주류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떤 분들이 그 모임에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럼 보통 모임이 있으면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남녀가 소개팅의 목적의 모임이다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테마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진짜 소개팅형 모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소개팅용 이런 짝짓기 모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만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추구하는 모임은 이제 미국식 홈파티라는 키워드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 한 3층짜리 집에서 6명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거든요. 미국인 룸메이트들이랑.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홈파티를 벌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친구의 친구까지 다 불러서 그냥 한 번에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되게 자유롭고 얘가 몇 살인지 얘가 이름이 뭔지 백그라운드는 중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친구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한국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생경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국 문화에 내가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스탠딩으로 진행을 하고 파티가 반말로 진행이 돼요. 오자마자 그냥 바로 인사가 반말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지기 컨셉이어서 왔어? 딱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당황해요. 근데 갑자기 네 이러는데 야 우리 친구잖아. 딱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어쩐지 오시면서 그냥 바로 반말을 박아버리시더라고요. 저 거의 할머니한테 반말 박는 사람이어서. 여기서 이게 되게 미국물을 드셔가지고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이 난무하는 컨셉들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좀 친구 같은 컨셉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더 이게 빨리 터졌던. 그러니까 더 빨리 친해져요. 반말을 하니까 일단. 그러면은 재방문율이 어때요, 보통? 저희 그런 리텐션 비율을 측정을 했을 때 20%대.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게. 그래서 저희는 그 단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야, 나 또 왔어. 이렇게 오고. 보통 모임을 하면 참여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는 5만 원 정도. 5만 원? 네. 하루 밤 그냥 2시간. 와서 노는 거. 2시간이요? 2시간 노는데 5만 원. 그럼 뭘 지원해줘요? 술, 음식, 프로그램. 술은 무제한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와인바를 했다 보니까 이런 주류 같은 거에 아무래도 빠삭하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기로는 직장 경험이 없다, 뭐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하는 20대 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맞죠? 어떤 점에서 이제 20대 분들한테 좀 적합할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고 사업을 하려 그래. 그러면 로고 디자인, 뭐 포토샵 다루는 거나 그쵸. 일러 다루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인풋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소셜링 사업은 기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제가 미국식 홈파티 하는데 뭔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애들 나 같은 애들 모아서 야 오픈마인드 애들만 다 모여 이런 식으로 모여서 걔네랑 그냥 노는 게 다인데 그래서 제가 놀면서 돈 버는 거라고. 진짜 그 말 그대로 놀면서 돈 버는 느낌. 한 코로나 이전에 그 언어 교환의 맞아요. 테마로 모임을 운영을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그분은 외국인 풀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자산인 거예요. 외국인 친구들 풀. 맞아요. 그래서 외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한국 여자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외국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한국 남자분들이 오시거나 이런 느낌으로 테마를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취향, 관심사 그걸 가지고 네네.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 하면 20대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은 공간이 어쨌든 필요해요. 그 공간에서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트레킹 모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한강 다 같이 한 바퀴 걸면서 근데 그걸 돈 내고 걸어요. 근데 이 돈이 당연히 그냥 나 혼자 한강 걸으면 그냥 공짜로 걷는 게 낫죠? 그쵸.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의 핵심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을 모아준 대가로 돈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걸으면서 거기서 어쨌든 걸어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걷는 거 좋아하고 이런 뭐 액티비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일 테니까 어쨌든 그거에 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도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모임을 근데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장벽을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아까 언어 교환 모임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도 어쨌든 외국에서 많이 생활한 사람 입장으로서 한국에서 이제 좀 외국 때가 벗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감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도 언어 교환 모임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안전이에요. 안전. 너무나 랜덤 피플들이 오기 때문에 네.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 모이면 적어도 얘의 기본적인 문화 정서는 내가 이해하고 있어. 우리는 동일한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 애들은 얘가 뭔 짓거리를 할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문화야 하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막 얘가 어쨌든 검증된 애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여자 게스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올 때도 일단 그 상세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걸 읽어보고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네. 거기에 굉장히 저희는 단호하게 적어놔요.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까지 적어놓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좀 무섭게 적혀 있어요. 어떤 식?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좀 여기는 그러니까 노 편견, 노 오지랖, 온리 오픈 마인드. 이 애들만 와라. 꼰대 나가라. 좀 이런 식으로 아예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얘네 뭐야 그냥 하고 넘겨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런 거 원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친구들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장벽을 높여놓고 그리고 이제 미처 못 걸러진 친구들 미처 못 걸러진 친구들 파티에 왔는데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퇴장시켜요. 현장에 왔을 때? 네.
돈 쥐어서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보내요. 나가라고? 네, 왜냐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막 남미세 여미세라는 말 아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이 이제 좀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들이나 뭐 아니면 뭐 동성들한테도.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 파티 분위기에 저해가 되니까. 네. 저희는 보통 한 번 모이면 40-50명씩 모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한 명이 39명, 49명의 그 하루를 다 날리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거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명은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얘는 우리 결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어차피 얘는 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쳐버리죠. 하고 그거를 저희는 애초에 시작하기에 앞서 그거를 굉장히 그 호스트라는 친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럼 호스트가 어떤 직원으로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는 호스트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쵸. 제가 처음에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매뉴얼화 시켜서 이제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모임에 안 나간 지 한 거의 올해 초부터 안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냥 수급만 하고 네, 뒤에서 조종하고 가끔씩 유니콘처럼 얼굴 비춰주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한 20대 분들이 네. 이거 되게 흥미롭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쵸. 이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사람을 모집하는 것부터 네. 일단 모집을 네. 하고 돈을 받고 오프라인으로 여기까지 일시 장소 알려서 와라. 그쵸. 와라 한번 놀아주고 안녕. 공간을 열어서 이러고 끝. 운영하고 파는 것까지 네, 프로세스들이 네, 있는데 네. 각각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한번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모객을 한다. 어디서 모객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미 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내가 인플루언서다. 적어도 팔로워가 몇천 명이 있다. 그런 사람이면 자기 풀에서 모으면 됩니다. 네. 내가 이런 파티를 할 거다. 올 사람 신청 받는다. 구글 폼 작성해.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임을 추구하잖아요. 저도 이 모임을 시작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서 팔로워 500명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도 아닌 사람이 그냥 사업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임 친화적인 사람들, 고객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진짜 블루오션 사업이에요. 완전 미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너 이런 소셜링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두 명 알까 말까 해요.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작년까지. 네. 저도 작년 말에 처음 알고 이거 재밌겠다 해서 시작해봤는데 사업성이 있네? 시장성이 있네?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지금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경계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놀아? 그런 거는 친구 없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모임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인프라가 전혀 없다면. 네. 그럼 플랫폼 이름이 소셜링이에요? 아니요, 플랫폼이 엄청 많습니다. 뭐 이런 소모임, 뭐 넷플령가, 예전에 막 남의 집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됐고 문토, 프립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거 같아. 그 디즈니, 넷플릭스 그 전쟁 같아요. 플랫폼의 그 춘추 전국 시대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소셜 모임을 주최해주는 그 플랫폼들. 맞아요. 그냥 거기서 내가 이제 모임을 올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올리는 작업도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모임을 여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거네요. 아직 블루오션처럼. 진짜 거의 완전 극초기 시장이죠. 왜냐면 진짜 열에 한둘 알까 말까 한 사업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다. 모았으면 내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뭔가 대관을 하거나 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본인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제 친구가 이제 저 이렇게 소셜링 하는 거 보면서 한번 내 집에서 일단 본인의 스토리를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어필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데 살다 왔고 지금까지 이런 엔잡러의 인생을 살아왔어. 그래서 나 이 엔잡러들 모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그래서 자기 한 그때 4평, 5평 남짓된 원룸인데 그냥 이런 테이블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한 5명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5만 원 받고. 다과 주면서. 아니 말하면서 어이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냥 아니 4평 월세 뽑는 거네 그냥 그걸로. Exactly. Yeah. Perfect. 퍼펙트 비즈니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한강 트레킹해요.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본인 인건비만 드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냥 나 혼자 가서 산책할 거 사람 4명 5명 모아가지고 같이 산책하면 난 돈도 밟고 내 200칼로리 쓰고 맞아요. 사람들 그 즐겁게도 해주고 나도 친구들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소모임 어플을 제가 한번 깔아서 들어가 봤는데 뭐 등산 모임이니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다양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무료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돈을 받고 모임을 네. 운영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파티처럼 내가 이렇게 가서 뭐 하이볼 먹고 와인 먹고 하는 거 그냥 밖에서 와인바 먹으면 훨씬 더 싸게 먹을 수 있어. 근데 굳이 내가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아주는 근데 그래서 그 본질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모으느냐가 본질이에요. 그러네요. 그 비슷한 테마에서 맞습니다. 생각이 잘 맞는 사람들을 네네네네. 잘 모아주는 네. 거. 그 말 그대로 이제 옛날에 저희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저기 클럽이 물이 좋더라. 그런 느낌처럼 이 모임이 가면 수질 관리 좋은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많다. 네네네. 이런 게 돼야 이제 네. 잘 되는 거네요. 야, 이 부업이 내년에 더 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당연히 흥하죠. 지금도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많이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딱 한 지 1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1년 전보다 지금 새로 생겨난 플랫폼도 엄청 많고 그 참여하는 이제 호스트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호스트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거 제가 또 거기 일조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런 걸 강의하고 커뮤니티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호스트가 되는 거는 뭐 자격사항이 필요 없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업자 없어도 돼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입하고 내가 모임 만들어야지 하면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거기에 그냥 글 올리면 내가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바로 시작해서 그냥 일주일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네요. 거의 만약에 내가 일요일 날 모임을 열었어. 네.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막 만약에 이 플랫폼이 이제 매주 정산되는 그 날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한 플랫폼이 수요일마다 정산이 돼. 그러면 일요일 날 매출이 나오고 수요일 날 정산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돈 버는. 근데 인풋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포토샵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맞아요. 편집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냥 짤막하게 내 스토리 남기고 어떤 맞아요. 사람 모으겠다라고 글만 좀 잘 쓰면. 근데 여기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네. 그냥 뭐죠? 재밌어요. 그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게 돈 벌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네. 뭔가 왔다고 해서 사실 그냥 막 모임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모임을 좀 잘 재밌게 운영을 하려면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타임라인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네네. 저희가 만약에 2시간 모임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이때는 뭐 어떤 거 하는 시간, 이때는 뭐 게임하는 시간, 이거를 본인이 짜야죠. 그래서 이제 2시간을 한다 그러면 2시간에 대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이제 진행을 좀 한다. 그러고 마무리하고 빠이빠이 하면 나한테는 정산이 돼서 돈이 들어온다. 맞아요. 이런 굉장히 심플한. 맞아요. 근데 그 타임라인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그 모임이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있는 데들 한 3군데 방문하셔서 그냥 그거를 종합하셔서 본인 타임라인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지금 모임을 3가지 테마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거의 기획한 모임만 한 100개 넘어요. 네. 이거는 미국식 홈파티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모임인 거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연극하는 와인바를 진행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때 제가 이제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서 그런 저희가 이제 지점이 2개가 있습니다. 영등포점이 하나 있고 홍대점이 하나 있는데 영등포점은 좀 이런 파티 같은 거 위주로 하고 홍대점에는 좀 더 이제 살롱처럼 아트 살롱처럼 그래서 뭐 공연을 보면서 같이 소셜링을 즐긴다던가 그래서 제가 다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티스트들 막 연극 배우, 뭐 낭독극, 스탠드업 코미디, 막 어쿠스틱 밴드, 막 현대무용 이런 사람들 공연을 보면서 즐기는 소셜링도 있고 그리고 클래스형 소셜링도 열었어요. 막 유튜브 같은 거 알려주는 거, 부동산, 독서 모임 이런 것도 열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해요. 테마는. 그래서 이걸 네. 지점이 있다고 하니까 약간 뭐지라고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원래 대관을 하셔서 하다가 돈이 잘 벌리니까 임대를 한 거죠. 임대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파티를 그냥 본인 공간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홍대점이랑 영등포점 2개가 있고 지금은 이제 공간 협업을 해요. 네. 기존 공간 엄청 좋은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개미굴이랑 같이 협업하고 싶다. 저희 개미굴입니다 이름이. 네. 그 개미굴이랑 협업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는 이제 그 공간에 가서 이제 거의 무료로 대관을 해서 하죠. 그 공간 입장에서는 공간이 뭔가 활발하게 부흥되는 그쵸. 2030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효과를 또 줄 수 있는 윈윈인데 진행을 하죠. 그렇게. 이게 대관비까지 안 들어버리면 진짜 완전 다 순이익이네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부업에서 본업화가 된 이유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그런 뭐 카페 와인바 이런 것도 해봤지만 마진율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진율도 가장 높고 그리고 일단 제일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덕업 일치죠. 야,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20대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내가 모임에다가 올리면은 그게 사람 뭐 모이겠어? 내가 정원 채울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었죠. 네. 나만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퍼스널 브랜딩이랑 똑같아요. 그 모임이 똑같은 와인 모임이라 그래도 누가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쵸. 누가 여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타임라인이 달라지고 컨셉이 달라지고 뭐 와인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 호스트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모객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요인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래도 이 플랫폼 안에서 모으면 별로 그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수수료가 한 2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비교적 이런 거에 따지면 막 스마트 스토어가 한 10%도 안 되는 거로 따지면 20%가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마케팅비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뭐 크몽에서 내가 전자책 만들어서 팔아도 20% 그쵸. 떼이는데. 그래서 저가 추천드리고 싶은, 만약에 내가 완전 진짜 0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일단 플랫폼에서 모이면 잘 모여요. 잘 모이기 때문에 일단 플랫폼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고객 DB를 쌓고 단골들을 유치를 해서 이제 외부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그 프로세스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플랫폼에 이미 이제 그 어장에 모여 있는 이 모임에 좀 친숙한 분들이 많으니 거기서 어느 정도 내 모임에 이제 인프라를 만들고 그 뒤에는 나와라. 네. 제가 지금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도 이미 제 유튜브 보고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하시고 왜냐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유리마저님이 보시면서 근데 모임마다도 굉장히 흥하는 모임과 좀 잘 안 되는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럼 그런 어떤 좀 특징? 잘 되는 모임의 특징이랄까요? 뭐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셜링 사업의 본질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리에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왔을 때 그분들을 단골로 잘 잡아서 맞아요. 계속 오게 만들고 만약에 그런 좀 문제가 되는 고객들이 계신다. 그럼 얼마나 잘 내치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수질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클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여기 있는 호스트가 신경을 쓰면서 오시는 분들의 관리를 하는구나가 느껴지면 계속 오겠네요. 고객들이 가장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이 안전하고 어쨌든 그 긴장하고 와요. 아무래도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컨텐츠로 잘 풀어주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하고 컨텐츠도 이게 계속 고여있지 않고 어떻게 계속 베리에이션도 주고 단골들 재미있게. 네. 이거 근데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이게 그 소셜링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취향과 관심사, 결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에 따른 교류의 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같이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면 진짜 파티형 이런 게 되겠고, 만약에 내가 I 성향이다. 근데 뭐 내가 진짜 이렇게 유튜브를 해. 네. 그러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유튜브 하는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소셜라이징 하는 모임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영화를 좋아해. 그냥 입 닫고 영화 보는 거죠. 그럼 다 같이 영화 봐요. 이런 모임도 있거든요. 영화 보고 그 영화에 대한 평도 나누고 끝나고 나서 그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한강 트레킹하거나. 그러니까 굳이 이게 사실 대규모 모임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모임의 형태는 한 10명 내외로 진행돼요. 그렇죠. 5명 내외도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냥 3-4명 정도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내 원룸에서 같이 그냥 수다 떠는 정도의 모임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 본인이 충분히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본인에 맞게. 지금 근데 사실 이게 27살이라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실 이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고 어떤 사업들을 경험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소셜링 사업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변에 막 창업 동아리 막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는 아닌데요. 그 어쨌든 주변에 공부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제가 좋은 대학교 가서 대기업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또 그때 국제통상학과여가지고 삼성물산 들어가야지. 이거에 제 목숨을 바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면 나중에 뭐 40 넘어서 뭐 은퇴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강제 귀국을 당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수업이 이제 새벽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낮 시간 동안 비니까 인턴 같은 거라도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스펙을 쌓아보려고 이제 어쨌든 전 이제 돈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졸업을 하면.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지옥철을 타고 이제 면접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진짜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닭장 같은 사무실에 막 말도 없어 사람들 막 진짜 그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나니까 전 그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같이 이런 애가 그냥 그렇게 진짜 속된 말로 대가리 깨진 애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부장님한테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바로 잘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당장 지금 취업을 막 간절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이제 4학년 1학기 갓 끝난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뭐 믿져야 본전이지 뭐 다른 일을 해보자 이러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유튜브에 스마트 스토어 그 강의가 나옵니다. 신사임당님의 전설적인 영상이죠. 네. 누구나 월천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제가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스마트 스토어가 근데 이제 하나가 잘 되니까 이게 막 연쇄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또 다른 스토어도 하나 더 차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흑돼지라는 아이템도 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카페랑 와인바도 하게 되고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그렇게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다 경험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은 제가 그냥 컴퓨터로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은 계속 죽치고 뭔가 가게에 있어야 되고 하고 뭔가 이게 확장의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뭐 그때 당시에도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겠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풀고 싶다. 이 일로 쌓인 스트레스 풀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거를 하게 됐는데 또 돈이 잘 벌리니까 이렇게 재밌게 돈 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좀 정리하고 이걸 이제 본업화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잠깐 들어왔다가 우연히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망하면 다시 딴 일 해야지 망하면 취업해야지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되면서 확장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 사업까지 어떻게 기회가 계속 오잖아요. 아시겠지만 그쵸, 이제 막 이렇게 커지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계속 제안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되게 승승장구 계속 해오셨네요. 그쵸. 근데 실패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브랜드를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막 한국어 교육 플랫폼 이런 것도 시도해본 적 있고요. 제가 이거 미국에 가서 막 프로젝트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발가락 양말 브랜드 만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것들 다 했어요. 막 그 남미에다가 화장품 수출한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다 저질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무자본 창업 수준에서 다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새가슴이에요. 완전 새가슴이어가지고 그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했던 모든 사업 방식들은 거의 소자본, 무자본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처음에 한 10만 원치 중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1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어차피 잃어봤자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진짜 작고 빠르게 많이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모임 비즈니스 자체도 큰 뭐 자본금을 들여가지고 막 시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영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죠. 뭐 내가 뭐 어디 공간을 시작부터 임대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온 것 같네요. 20대 분들이 사실 그냥 딱 루트를 그렇게 따라가서 밟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리마제님 채널을 20대 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초만 제가 드릴 테니까 그 홍보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15초 홍보 타임이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 근데 15초 되면 칼같이 긁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딱 15초만 준비되시면 제가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한다고요? 바로 시작이죠. 여러분 재밌게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처박혀서 똑같은 일만 할 거예요. 저랑 같이 재밌게 돈 벌어봐요. 화이팅!
8초 만에 끝났는데 유리마제님과 재밌게 돈 버실 분들은 그 유리마제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재미없는 짓거리 못합니다. 저 들으면서 와 나도 이거 모임 비즈니스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됐어요.